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세이프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내용을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이번 실적은 무사히 넘긴 느낌이 있습니다. 잘 나왔다기보단 무사히 넘겼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매출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주가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떨어진 거를 만회하는 정도로 오르고 있고요. 주가 흐름 보여드리면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을 통해서 많이 반등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는 느낌을 볼 수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올랐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락을 한 상태여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면 좋겠는데 어,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는 2022년도의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난 것도 있는 혼돈의 카오스 같은 건데요. 토탈 페이먼트가 는 건 좋지만 서비스별로 나눠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부분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도 뭔가 증명해내지 못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암호화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트너십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 쪽 사업 그리고 스포츠 베팅을 계속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전자지갑 부분의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이 쭉 이어지고요. 아이게이밍을 더 열심히 해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계속 더 늘어나야 할 거라고 보고요. 역시 인수했던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틴 쪽으로의 확장을 계속 추구해 왔었죠.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매출 성장으로 보면 아쉽게도 그렇게 성장을 한 느낌은 역시 아닙니다. 2020년 대비 21년으로 봐더라도 거의 성장성이 멈춰 있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좋아진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에 페이스F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1년 전체로 보더라도 성장은 했습니다만 거의 사실상 멈춰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다 할 성장은 보이지는 못했고요. 마진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30% 내외 조금 안 되는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단 뭔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영업을 했는데 뭔가 이익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전반적으로 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캐시 부분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원래 부분이 마이너스 8% 감소했습니다. 1년으로 보면 열심히 영업을 했지만 1년 동안 마이너스 8%를 찍었고요. 여러모로 조금 규모가 큰 이 원래 부분이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도만 나와준 것도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못 나왔으면 진짜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줄었고 늘었고 줄었고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히 좋아서 주가가 오르기도 어렵고 이게 안 좋아서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이던스로 보면 역시 뭔가 성장을 많이 하는 느낌은 절대 아니죠. 성장이 대충 계산해 봐도 어, 이 로우로 계산해 보면 3% 4% 성장하는 건가요? 1년 동안? 이 정도고요. 하이로 잡아도 아마 한 6% 7%도 안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시총의 핀테크 기업인데 1년에 3% 성장한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진짜로 좀 이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2, 3년 뒤면 성장성이야 조금 아쉽지만 결론적으로 이 손실을 훨씬 더 많이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가이던스 보여드리면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네, 이 전망치가 컨센서스랑 거의 같죠. 네,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비타도 역시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조금 어려운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소파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근래에 만났던 소파이 뉴스 중에서 가장 아쉬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14로 낮췄습니다. 원래 17이었는데요. 14로 낮춘 건데 이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 낮췄습니다. 조금 우리 입장에선 의아하죠. 왜 다 좋았는데 왜 낮췄니?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17달러 제시할 당시에 회원 성장에 대한 강력한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17을 주고 바이를 줬는데 지금은 바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가가 되게 많이 낮아진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꽤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뉴스인데 소파이를 두 번째 평가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하는 이 분석이 주택대출 또 카드 관련 그러니까 금융 쪽은 맞는데 뭔가 소파이와 같은 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리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전통 기업들을 리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홈포인트 캐피털 같은 경우랑 이 RKT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아마 이 홈포인트 캐피털이 PER 낮은 걸로 아마 손꼽히는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전통 산업 쪽에서 네,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께서 소파이를 무려 10달러 14로 했다. 굉장히 좀 믿음이 안 가지만 일단 소식은 소식이니까 전해드리고요. 오픈도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주가가 프리장에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냐면 3월 2일 날 오늘 날짜로 목표가가 15가 나왔습니다. 네. 어, 바이 의견이 나왔고요. 현재가 대비 약 80%의 업사이드입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높게 나온 게 맞는데 최근에 나왔던 목표가가 뭐 20달러쯤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이분께서 무려 10번 네, 이 수정을 했습니다. 네. 20달러, 10달러에서 계속 홀드 계속 홀드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이 의견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믿을만 하죠. 왜냐면 이분은 진짜 오랫동안 오픈도어를 봐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픈도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덕분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올라서 8.5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뉴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